안녕하십니까. 윤효창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강하게 연결된 그 상태에서 신뢰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또 친밀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스피치할 때 또는 발표할 때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일본의 그 프로야구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속한 팀이 결승전에까지 올라갔어요. 8회 말까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위기가 닥쳐왔어요. 투아웃에 만루 상태가 된 겁니다. 한 방만 얻어맞으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투수에게 갔습니다. 이것저것 조언을 한 다음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번 토요일에 점심을 어디 가서 하지? 이건 전혀 그 경기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투수가 하는 말이 감독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상당히 힘을 주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결국 1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거두었죠.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경우는 미국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독일 베를린 방문했을 때 연설한 그 내용인데 여기서 하는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독일은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만 1960년대에는 동서로 분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베를린은 그 동독의 한가운데에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다시 또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동베를린은 당시 소련 치하에 있었고 서베를린은 자유세계에 속했었습니다. 케네디가 여기서 한 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ch bin ein Berliner. I am a Berliner.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그러니까 당시 서베를린 사람들이 자유세계의 최전선에서 공산시아의 그 세력에 맞서서 대적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서 나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전 자유세계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런 그 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시 전 독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 말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사실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유머를 섞어가면서 아주 연설을 잘 마쳤어요. 이것이 20세기에 손꼽히는 명연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대화를 어떻게 또는 스피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 요소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나타내고 관심을 보이고 또 유머를 적절히 사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경청하는 태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서 그게 이런 뜻이 됩니까? 하고 다시 설명하게 하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미소를 지으면 그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좀 기울여서 이렇게 들으면은 잘 듣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상대방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 꺼내서 보고 있거나 또는 딴 생각하거나 이것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맙게 느껴지는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다고 여겨지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또 얘기하면은 좋습니다. 서양 사람 보면은 이 thank you, excuse me 항상 입에 붙어 있죠. 이 감사합니다, 이 미안합니다, 이 말은 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지하철의 경로석이죠. 세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그 큰 싸움이 났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에 영감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전철역에서 여자분 한 분이 이제 타서 이 영감님한테 조금만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니 좀 넓게 편하게 가자는데 뭐 제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이 점점 이제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큰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께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저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영감님한테는 아마 이 저 할머니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아마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해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그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또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이나 데이트할 때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면 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유머를 혁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파란 눈의 며느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시집온 그 며느리 이야기를 이제 연극화한 건데 상당히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사로 제가 이 주인공 여자를 초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강사료가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이런 그 질문을 하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당시 40만 원이니까 좀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여자 집이 잠실이었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깔깔대고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아마 한 거의 10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처음 통화했지만은 상당히 그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야구 감독 이 그 위기 상황의 투수에게 가서 여러 가지 조언한 다음에 나오면서 점심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얘기, 이것도 일종의 그 하나의 유머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입니다.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이라면 이 신전의 비문에 써 있는 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잘 생각하는 것이 대화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여기가 신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그 의미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우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단지 짧은 시간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내 힘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그래서 겸손하라. 뭐 이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또 좋아하는 거, 또 선호하지 않는 거, 이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또 내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모든 그 성공한 그 CEO들의 습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녁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용한다. 그런 그 인터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한다면 이제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과연 내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작년 통계 보니까요, 작년에 결혼한 건수의 거의 절반이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못하거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잘 파악해서 나와 상대방이 과연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며 필요한 것을 보완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났을 때 우리 보통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요새 어떤 일에 열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뭐 여행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요 사이가 시사 문제, 뭐 저출산이나 뭐 물가고 또 경제 전환 이런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또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뭐 새로 배우는 거 외국어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또 요리라든가 이런 거 서로 의견을 나누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남녀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별다른 그 결론은 없습니다. 이 감정이 단지 외로움이나 또는 오랫동안 이러한 관계를 갈망해 왔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신비스러운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대화가 필요 없죠. 같이 있는 그것만으로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공으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대화의 과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트는 자기에게 맞는 상대방을 찾아서 강렬하게 연관되는 그런 관계를 이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